상큼하고 시원한 게 입맛 돌게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배추김치와는 다른 매력의 상추물김치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상추는 흐르는 물에 한번 잘 씻어주고 채반에 물기 빼주세요. 그릇에 멸치 액젓 100ml, 생수 200ml 정도 넣어서 1:2 비율로 부어 섞어주고 물기 빼둔 상추 위로 부어서 절여주세요. 양파 하나, 대파 넓게 썰어주고 마늘 적당량 다져주세요. 생마늘을 썰어서 만드는 게 향이 더 깊고 맛있습니다. 홍고추 3개 크게 잘라주고 청양고추는 5개 정도 잘라주세요. 배는 4분의 1 정도만 껍질 깎아서 사용해줄게요. 냄비에 물 50ml, 밀가루 2큰술 넣고 섞어 밀가루풀 만들어주신 뒤 믹서기에 야채들, 밀가루풀, 물 3컵 넣고 갈아주세요. 너무 물처럼 갈지는 말고 입자가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만 갈아주면 됩니다. 상추 위에 양념을 골고루 부어주고 작은 그릇을 위에 올려서 상추들이 양념에 모두 잠기게 해주세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그늘진 곳에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상추겉절이 완성이에요. 상큼한 게 배추겉절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상추가 아삭해서 식감이 너무 좋고 냉장고에 두고 먹으니까 시원해서 좋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간장 양념으로 더 고소한 꽈리고추 두부조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작게 썰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고 꽈리고추는 꼭지 제거하고 씻은 다음 포크로 구멍 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양념이 잘 배일 수 있습니다. 양파 반개, 대파 적당량 썰어주고 고추도 2개 어슷 썰어주세요. 물 250ml, 진간장 2스푼, 매실청 2스푼, 설탕 1스푼, 굴소스 2스푼 넣고 섞어주면 양념장은 완성입니다. 두부는 비닐봉지에 넣고 전분가루를 묻혀주세요. 모든 면에 전분가루가 골고루 묻어있으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두부 먼저 구워주세요. 두부들은 간격을 좀 띄워놓고 구워주겠습니다. 두부 겉면에 전분을 묻히면 두부의 수분도 잡아줄 수 있고 구웠을 때 식감도 쫀득해집니다. 파랑 다진 마늘 반 스푼, 다진 생강 소량, 썰어둔 양파까지 넣고 볶아주세요. 양념 넣고 썰어둔 고추, 표고버섯, 올리고당 2스푼 넣고 마저 졸여주세요. 양념이 졸아들면 두부 넣고 볶아주다가 꽈리고추 넣어서 마저 졸여주세요. 꽈리고추 숨이 죽지 않게만 볶아주면 꽈리고추 두부조림 완성이에요. 전분을 묻혀 구워서 두부 식감이 쫀득쫀득한 게 더 맛있습니다. 꽈리고추의 아삭한 식감이 쫀득한 두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묻히지 말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칼로리가 적어 부담없는 가지볶음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릇에 간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굴소스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소금 3꼬집 넣고 섞어주면 양념은 완성입니다. 가지는 꼭지 부분 제거하고 반으로 썰어준 뒤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 반개, 대파 적당량, 청양고추 하나도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2스푼 정도 넣고 들기름도 1스푼 넣어주세요. 양파랑 대파 먼저 넣고 볶아서 향부터 내주겠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가지 넣어주고 소금도 3꼬집 정도 추가로 넣고 볶아주세요. 가지가 부드러워지면 만들어둔 양념장, 청양고추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아주면 됩니다. 불 끄고 취향에 맞춰 참기름도 추가해주면 가지볶음 완성이에요. 양념장에 묻혀서 약간 매콤하고 따뜻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이 요리도 밥도둑 가능한 거 맞죠? 이것 하나만 있어도 한 끼 뚝딱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매력적인 노각무침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각 양끝에서는 쓴맛이 나니까 양끝으로 넉넉하게 5cm 정도는 잘라서 버려주세요. 껍질은 필러로 제거하고 심한 판에서 반달 썰기로 썰어주세요. 0.5cm 정도 두께로 썰어서 소금 2스푼, 설탕 4스푼 넣어주고 잘 버무려서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여진 노각은 먹기 편하게 반으로 썰어주고 물에 깨끗하게 헹궈서 면보로 물기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오래 먹을 수 있기도 하지만 노각의 오독한 식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릇에 노각 담고 고춧가루 4스푼 넣고 먼저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분기를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다진 마늘 2스푼, 식초 2스푼, 설탕 2스푼, 액젓 3스푼 넣고 마저 잘 버무려주면 노각무침 완성이에요.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게 식감이 좋고 양념도 맛있어서 그냥 흰쌀밥에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밥 먹기 전 에피타이저로 이거 먹으면 입맛이 돕니다. 열량이 낮고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 마리네이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미리 재워두는 액체인데 토마토 같은 식재료에 마리네이드를 해주면 향미도 좋고 수분도 있어서 맛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방울토마토는 물에 씻어서 꼭지 제거해주고 꼭지 부분에 십자로 칼집 내주세요. 끓는 물에 토마토 넣고 데쳐주시면 됩니다. 40초 정도만 데쳐주면 돼요. 너무 데치면 식감이 흐물거려서 맛이 없어집니다. 데친 토마토는 얼음물에 넣어서 식혀주고 껍질을 까주세요. 양파 반개는 잘게 다져주고 바질도 잘게 채 썰어주세요. 그릇에 양파랑 바질 넣어주고 올리브오일 4스푼, 발사믹 식초 2스푼, 레몬즙 1스푼, 소금과 후추 적당량, 꿀 1스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토마토 넣고 잘 섞어주세요. 냉장고에 4시간 정도 숙성하고 먹으면 시원상큼한 토마토 마리네이드 완성이에요. 상큼한 맛에 바질향이 많이 납니다. 상큼한 게 기름진 음식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두고두고 오래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꼭 한 번은 먹는 국민 메뉴 콩국수를 변형해서 만들어 더 건강한 오이 콩국수.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이는 돌기 부분만 먼저 칼등으로 제거해주고 꼼꼼히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오이는 양끝 부분을 잘라내고 채칼로 썰어주세요. 이제 방울토마토를 취향껏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고명으로 올라갈 거라 취향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오이는 소금 약간 넣어서 수분을 좀 빼준 뒤 그릇에 담아주세요. 오이 위에 방울토마토 예쁘게 데코해주고 콩국도 적당량 부어주세요. 취향껏 소금이나 설탕 넣고 통깨 뿌리면 오이 콩국수 완성이에요. 오이가 면의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면 대신 들어가는 거라 면 요리를 먹으면 소화가 힘든 사람들에게도 좋아요. 콩국도 고소한 게 오이랑 진짜 잘 어울려서 이렇게 변형해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집 나간 입맛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색다른 매력의 노각냉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각 껍질은 필러로 벗겨주고 양끝 제거해준 다음 반으로 갈라서 씨 제거해주고 채칼로 채 썰어주세요. 쪽파도 적당량 썰어주시면 됩니다. 채썬 노각 소금 2스푼, 액젓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쪽파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스푼, 식초 3스푼 넣고 버무려서 10분 정도 놔둬주세요. 통에 버무린 노각 넣어주고 물 2컵 분량, 통깨 적당량 넣어주고 시원할 수 있게 얼음도 적당량 넣고 잘 섞어주면 노각냉국 완성이에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오이 냉국이랑 비슷한 듯 맛이 다릅니다. 노각 식감도 좋고 국물도 시원한 게 한여름에 딱 좋은 음식이에요. 더운 여름 이것 한 그릇이면 입맛 돋습니다. 마니아층 꽉 잡고 있는 상큼한 오이 냉국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미역 5g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고 시작해주세요. 10분 정도만 불려주면 됩니다. 오이는 칼등으로 돌기 부분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돌기 부분이 쓴맛의 원인이라 꼭 제거해줘야 됩니다. 오이는 양끝 제거해주고 어슷썰기로 썰어준 다음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하나 썰어 넣어서 매콤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방울토마토, 홍고추를 넣어줘도 좋아요. 물은 800ml 정도 부어주고 소금 2스푼, 설탕 4스푼, 식초 7스푼 넣고 미리 저어주세요. 채썬 오이 넣고 썰어둔 청양고추, 방울토마토 넣어주고 불려둔 미역도 물기 꼭 짜서 넣어준 뒤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 취향껏 뿌려주면 상큼한 오이 냉국 완성이에요. 간 보고 취향에 맞춰 소금이나 설탕 더 넣어줘도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으니 시원한 게 더울 때 먹기 딱 좋아요. 얼음도 추가해서 먹으면 여름엔 이만한 음식이 또 없습니다. 입맛 없을 때 이것 만들어 먹으면 집 나간 입맛 돌아옵니다. 먹을수록 매력적인 꽈리고추 무침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꽈리고추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꼭지 부분 정리해준 뒤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서 몸통 부분에 포크로 구멍 뚫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고추의 양념이 잘 배일 수 있습니다. 찜기에 물이 끓으면 꽈리고추 넣고 2분 정도 쪄주세요. 너무 오래 찌면 아삭한 맛이 없어집니다. 꽈리고추를 다 쪘으면 한 김 식혀두고 그릇에 고춧가루 2스푼, 홍게 액젓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물엿 1스푼, 다진 대파 흰 부분만 1스푼, 통깨 1스푼, 참기름 1스푼 넣고 섞어서 양념장 만들어주세요. 홍게 액젓이 없다면 다른 액젓이어도 상관없는데 홍게 액젓을 넣으면 다른 것보다 감칠맛이 훨씬 좋답니다. 이제 이 양념장에 꽈리고추를 모두 넣고 버무려주면 꽈리고추 무침 완성이에요. 쉬운 요리라 금방 만들어 반찬으로 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꽈리고추찜과는 색다른 맛에 약간 매콤한 게 밥 반찬으로도 좋고 기름진 고기랑 같이 먹어도 좋답니다. 가지는 이제 볶지 말고 이렇게 드세요. 감칠맛 나는 가지나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지는 물에 씻어서 꼭지 부분 잘라내고 3등분해서 반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자르면 가지 크기가 크니 한 번 쪄서 한 입 크기로 찢어줄게요. 미리 물을 끓여둔 찜기에 가지를 껍질이 위로 오게 눕혀두고 10분 정도 쪄주세요. 다 익힌 가지는 한 김 식혀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반 스푼, 어간장 2스푼, 다진 파 1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 적당량 넣고 살살 묻혀주세요. 어간장이 없으면 국간장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잘 묻혀졌으면 가지나물 완성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흰밥과 함께 먹어보면 역시 대중적인 반찬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국간장을 써도 상관없지만 어간장을 사용해주면 감칠맛이 더 살아서 맛있습니다. 오늘의 요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